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국민대학교에서 어떻게 입시 전형의 변형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요강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국민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있는데 교과 전형이라고 하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총 40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인문계는 165명, 자연계는 24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가 되는데 학교별 제한,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라는 점이 있고 일괄 합산 100%입니다. 말 그대로 교과 100%를 선발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국민대학교에서는 정말 그게 다른 게 있죠. 경희대하고 건국대 교과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가 들어갔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일괄 합산 100%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데 대신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 30%가 들어간 대신 수능 체제가 없잖아요. 근데 국민대는 있는데 인문계는 2합 5, 그 다음에 자연계는 2합 6이 되겠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탐구는 뭐 사탐이나 과탐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자연계는 과탐 상위 한 과목씩만 그렇게 반영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2합 5면 아마 좀 국민대 교과를 좀 노리고 싶다? 좀 그러면 아무래도 수능은 그다지 뭐 2합 5인데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그 국민대학교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하죠. 자, 모집 인원은 646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는 409명이고 그 다음 학생부 종합 646명, 인문계는 282명, 자연계 334명, 예체능계 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 성적 진짜 100%, 서류평가 100%하고 면접 2단계에서 30%가 들어가는데 1단계에서 모집에는 3배수를 선발하는데 평가 항목은 서류평가는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 잠재력, 학업 능력,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류는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학생부 종합에 2개가 있죠.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자, 이제 차이점이 하나 있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이게 면접 2단계 단계별로서 면접 30%가 들어가지만 그다음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은 면접 없이 일괄 합산 100%로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 있어요. 지금 2022학년도 같은 경우가 1단계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는 1차에서 떨어졌는데 자, 국민대는 1차에서 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남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대 그런 이제 지곡이죠. 그런데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는 이제 거기도 학생들이 학종으로 지원했거든요. 학종으로 지원했는데 그 학생들이 학종으로 지원했는데 거기에 1차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국민대는 1차에서 다 붙었습니다. 면접까지 아주 동켜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활기록부를 한번 봤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단은 공동체 의식과 이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탁월한 줄 굉장히 많이 보고요. 특히 이번에 국민대 경영 쪽으로 지원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가 단지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라 일단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선진국에 돌아갔잖아요. 선진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선진국의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국민대 1차를 뚫어버린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 좀 국민대 경영 노리는 국민대 지원하시는 학생들 이 점 좀 명심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생활기록부가 공통점이 너무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이 애들 누구 모티브로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나? 국민대를 가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조언을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내신이 어쩌냐고요? 2점대 후반에서 그 다음에 3.0까지 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합격을 하고 면접과도 답변 시원히 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보고, 왜냐하면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그 희망하는 대학교가 어딘지를 제가 이제 먼저 물어보잖아요. 희망하는 대학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을 지원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었죠. 국민대는 항상 있었습니다. 공공성, 즉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에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고국 떨어졌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 자기 지역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활용할 것인지가 그 점들이 모두가 뚜렷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평가에서 도전정신을 이제 많이 하고, 도전정신은 자기 주도성 30%, 발전 가능성 20%에서 총 50%의 도전정신이 들어가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 잠재력 25, 학업 능력 15, 그 다음에 공동체식 및 협력에 10%가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대학교는 도전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전정신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적 추이도도 도전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물론 이런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성적이 쭉 상승하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종종 저에게 이런 점을 종종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거기 뭐 1등급 정도 아니면 뭐 조금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조금을 올라가는 것도 성적 추이도로 봅니까?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은 그다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하락했어요. 아이들 조금 하락하고 너무 많이 하락하지 않나?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급 1등급 등급 차이, 하나 등급 차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평가자 입장에서 한두 문제 더 맞고 실수를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수를 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추이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올라간 그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주도적인 창체 활동인데, 창체 활동 같은 경우는 주도적이에요. 그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이들, 여러분들 한번 생활기록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거기 금연 캠페인 했다, 성범죄 캠페인 했다라고 하는데, 자율활동은 단지 학교 활동만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 활동 이후 여러분들은 어떤 점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그 자기 주도적인 면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 매뉴얼들, 일단 제가 자율활동 매뉴얼도 올릴 건데, 일단 현재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하고 과세특 매뉴얼 같은 경우는 에듀맘띵 어플 고수들의 교육 정보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뉴얼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 좀 자율활동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매뉴얼들도 곧 조만간 업로드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도전이 뭘 평가하냐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주도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심화적인 독서 활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로 탐구 보고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도 매년 해를 갈수록 여러분들의 실험이나 그 다음에 어떤 조사하는 거 있죠? 그런 점들 계속해서 주도적인 활동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그 활동들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공공성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능력은 뭘로 평가? 수상 경력으로 평가하거든요. 그건 말이죠. 보통 이제 학업 능력을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님과 아이들이 많이 좀 착각하는 게 이런 점들이 있어요. 내신이 좋으면 학업 능력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네, 물론 맞습니다. 내신이 좋으면 학업 능력을 높게 평가하긴 평가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고등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물론 저도 생활기록 보면 알아요. 그런데 블라인드 면접을 하더라도 이 학교의 수준을 먼저 평가자는 파악한단 말이에요.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아이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상 경력도 파악해. 왜? 이 수상의 수상의 질, 수상의 어느 정도의 그 의미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수상 경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잠재를 25% 평가하고 있죠. 자, 전공 잠재 진로 탐색이나
그 다음에 활동, 그리고 성과를 드러내서 이제 역량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점인데, 그 점에 있어서 독서 활동에 들어간 어떤 보고서 같은 경우 이런 점으로 충분히 전공 잠재력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마다 선호하는 인재상은 틀립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공공성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선호하는 반면에 모든 활동에 과연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는 시도적인 점이 있는지, 이 점들이 2022학년도 상학기록부 공통점에서도 충분히 보여줬던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현재 국민대학교를 노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